안녕하십니까. 제동 파트를 강의할 승문용팀의 최한락입니다. 우리 전동차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이 하나씩 다 따지자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이 제동 파트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동 파트에 대해서 간략한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전동차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TIS 화면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TIS 메인 화면에 가보면 우리 전동차에서 기관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다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전체적인 개통 화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이 화면 자체가 TIS 화면의 기본 화면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 전차선에서 가선전압을 수전하는 판타그래프 부분이 일단 있겠고 그 판타그래프에서 가선전압을 수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보면은 추진장치 즉 3BF 부분과 SRB 장치가 있습니다. 가선전압을 수전해서 이 SRB 장치로 들어가면 가선전압에서 수전한 DC 1500V가 SRB의 IGBT 소자의 인버터 작용에 의해서 직류 전압이 교류 전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류 전압에서는 380V와 220V 그리고 직류 100V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압을 이용해서 우리 열차의 각 장치들이 교류 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판타그래프에서 수전한 그 DC 1500V가 그 추진 장치 즉 3BF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3BF에서도 아까 SRB와 마찬가지로 IGBT라는 소자의 그 인버터 작용에 의해서 DC 1500V가 삼상유도 전동기를 돌릴 수 있는 교류 전압을 만들어서 3BF를 구동시켜서 우리 열차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한번 보자면 출입문 부분 승객이 승하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출입문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 열차의 안전과 출입문 제어를 담당하게 된 ATP, ATO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하게 될 우리 제동 장치 열차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동 장치 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공기 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3BF에서도 나오는 회생 제동과 같이 함께 혼합 제동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는 공기 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제동에 사용하는 공기를 만드는 바로 그 중요 장치가 그 CM 장치라고 그 주공기 압축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재 경보기, 비상인터폰 이거는 뭐 중요도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 화면이 중요한 이유는 신규 기관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관사 응급조치 책을 보면 이렇게 여러 챕터별로 나와 있는데 그 챕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기관들을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중요 기관들에 대한 현상 그리고 그 지문 기관들이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현상에 적합한 응급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기관사의 응급조치 요령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원 발생 계통도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이유는 우리가 공기제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기를 생성하는 기관인 CM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전차선에서 DC 1500V를 수전하게 되면 그 수전된 전압을 보조전원 장치인 SIB로 수전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이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SIB 보조전원 전원 장치에서 IGBT 소자의 인버터 작용을 통해서 교류 전압인 380V, 220V, DC 100V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기제동과 관련돼서 그 공기를 생성하는 CM의 전원이 그 교류 380V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기제동에게 사용할 공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CM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 장치에는 크게 이 CM 장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부분과 직접적인 그 컨트롤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공기를 생성하는 기계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러 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이라는 것은 이 안에 컴프레셔라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에 의해서 공기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공기가 바로 우리 MR관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작용들이라는 것은 이 CM에서 생성된 공기에는 기름 찌꺼기와 그 다음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수분들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공기를 사용해야 되게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분리기를 통해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고 그 기름 찌꺼기를 제거한 공기는 다시 공기 건조기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수분까지 제거하던 어느 정도 정화된 공기가 바로 이제 MR 공기통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채워지기 직전에 압력 밸브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밸브는 이 MR 공기통의 압력이 8kg 이하가 됐을 때는 압력 밸브가 동작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9kg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압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차단을 해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력 밸브에서 거친 공기가 최종적으로 MR 공기통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MR 공기통에 저장된 공기는 크게 두 갈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갈래가 바로 가장 메인이 되는 전차량 MR관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갈래는 ADMV라는 밸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 ADV를 통해서 공급되는 공기가 바로 유분리기 하부와 MR 공기통 하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작동이 오작동하게 되면 CM 장치에서 공기 누설로 인한 여러 가지 일의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DVM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 공기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제가 동작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분리기 밑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분리기 이 작은 관 속에 작은 막대형 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CM이 동작을 멈추는 순간 그 그 신호가 ADVMV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ADVMV가 그때 그 동작을 하게 돼서 이 밸브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됨으로써 그 공기가 유입이 돼서 유분리기 밑에 있는 스틱형 봉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밀어 올리는 순간 이 관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공간으로 여기 유분리기 통 안에 있는 공기가 순식간에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으로 인해서 유분리기 밑에 있는 그 기름 찌꺼기들이 외부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MR 공기통 하부에도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관 속에 작은 스틱형 봉이 있어서
이 ADM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이 스틱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관에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 여유 공간을 통해서 MR 공기통에 있는 공기가 순식간에 배출됨으로써 MR 공기통 하부에 있는 찌꺼기가 또한 외부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동, 체결 및 완의 개통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는 그냥 전초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동이라는 것은 크게 종류를 보도록 하면 일반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그다음에 보완제동, 그리고 주차제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개통도를 잠깐 보게 되면 MR관에서 공급된 공기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기가 되죠. 자,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BOU를 통해서 제동통으로 공기가 공급되는 거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SB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동통에 공기가 공급됩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 BOU를 통해서 공급되는 공기가 바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SB를 통해서 제동통에 공급되는 공기가 바로 보완제동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하게 될 주차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차제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크게 제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BOU 부분인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관이라는 것은 판량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판량 중에서 우리가 한 량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판량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량을 보게 되면, 자, MR관에서 일단 공급을 받아야겠죠. 공급받는 통이 바로 상용과 비상을 담당하는 SR 공기통과 보완을 담당하는 SBR 공기통으로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SR 코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동통으로 가는 공기를 공급할 거냐 아니면 차단할 거냐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메인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SR 코크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조차 기준입니다. 우리가 차에 가보면 나중에 마지막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 제가 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명판을 좀 촬영해서 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명판에 보면 기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MR 코크라고 이름이 명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차 같은 경우는 SR 코크라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조차, 기존차 명패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SR 공기통에 MR 공기가 충기가 되겠죠. 그 충기된 공기가 바로 이제 상용 BOU 코크를 통해서 BOU 장치를 통해서 일반 제동통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쪽 밸브를 보게 되면 일단 BOU 장치로 가는 공기를 공급할 거냐 차단할 거냐, 바로 그게 BOU 코크가 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BOU 코크를 잠그게 되면 BOU로 가는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이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를 개방했을 때만 BOU를 통한 정상적인 제동이 체결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BOU를 통해서 BOU 함내에 있는 전공변환 중계 밸브, 이름 어렵죠? 이 전공변환 중계 밸브라는 그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제동통으로 공기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제동통에 있는 공기가 배출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간제어기를 취급하여서 주간제어기 단계별로 맞는 공기 제동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제동에 맞는 그 공기 압력이 이 전공변환 밸브가 읽어들여서 그 전공변환 밸브에 구멍을 열어주는 그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동의 그 요구값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적게 열고, 기관사가 주간제어기를 통해서 제동을 많이 요구했다면은 당연히 그 밸브가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많은 공기가 제동통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부분이 전공변환 중계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밸브를 통해서 공급되는 공기가 바로
통해서 제동통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되는 일반 상용제동이나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른쪽에 있는 보안제동 라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 일단 SR 코크를 통해서 MR관에 있는 공기가 SBR, 즉 보안제동을 위한 공기통에 공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 SBR을 통해서 SB 코크를 통해서 SB로 공급됩니다. 당연히 SB 코크는 아까 말했듯이 BOU 코크와 대비가 되겠죠. SBU 장치로 가는 공기를 차단하기도 하고 개방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SB 코크가 되고, 그 SBU 장치를 통해서 더블 복식 체크 밸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제동통에 공기가 유입되면 바로 보안제동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그림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일단 복식 체크, 더블 복식 체크 밸브라고 부르는데 이 밸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밸브입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지금 BOU 쪽과 SBU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공기 중간에 딱 설치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더 큰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 큰 압력 쪽으로 개방시켜서 그 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BOU 공기가 더 센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BOU 이쪽에 있는 그 밸브가 오른쪽으로 열려서 이 BOU 공기를 공급하게 되고, 만약에 보안제동 쪽에 공기가 더 큰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왼쪽으로 밀려서 이 보안제동 압력을 제동통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밸브가 더블 복식 체크 밸브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밸브가 하나 나오는데 보면은 BCSS 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BCS 밸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나중에 중요한 밸브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BCS 밸브가 지금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차량을 지금 구분하게 되면 신조차와 기존차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차 같은 경우는 BCS 위치가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조차의 경우는 BCS 밸브가 커크가 이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커크 위치가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커크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한 기능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자면, 자, 기존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BCCS를 차단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BCCS를 차단하면 무슨 제동만 걸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쪽 BOU 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제동과 비상제동만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신조차의 경우 같은 경우는 DCS를 차단했을 경우에는 그 DCS 위치에 의해서 BOU를 통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그리고 SUV를 통한 보안제동까지도 다 차단이 된다는 걸 이 그림상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BCS 위치에 따라서 기존차와 신조차에 작동하는 그 제동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실무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의 상황이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취급하는 밸브가 이 BCS 밸브인데, 이 밸브의 위치에 따른 이 기능 때문에 신조차와 기존차에서 취급할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 BCS를 통해서 이 BCS 이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BCS를 취급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쪽 신조차에서 이걸 차단하게 되면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보안제동까지 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BCSS 1, 2라는 그 또 밸브가 있는데, 보면은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전에 설명했던 PCSS와 PCSS 1, 2 이름이 똑같죠. 근데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도 차량 한 량을 보게 되면 그 대차 부분이 1위와 2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차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게 되다면 앞에 부분이 1위 대차 아니면 2위 대차만을 차단해야 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위 대차만 내가 차단하겠다. 그러게 되면 PCSS 1만 차단하게 되면 1위 대차의 제동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 대차만 무효화시키겠다 하면 PCSS 2를 차단하게 되면 뒤에 있는 2위 거기 대차만 제동을 무효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따로 뭐 1위 대차나 2위 대차만 구별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한 장을 전체를 차단하는데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차 같은 경우는 BCSS, 그다음에 신조차 같은 경우는 BCSS 이거를 차단해서 전 한 량의 제동을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덤프 밸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덤프 밸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 그러면 이 덤프 밸브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제동을 기관사가 완해를 했습니다. 완해를 하면 제동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변환 중계 밸브를 통해서 제동통에 있는 공기가 배출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이 전공 변환 중계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기관사가 제동을 완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통의 공기가 배출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제동 불안해라고 하죠. 제동 불안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차량이 역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덤프 밸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운전실에 보면은 CPRS라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취급하게 되면 저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덤프 밸브로 다이렉트로 바로 덤프 밸브를 여자시키게 됩니다. 이 덤프 밸브를 여자시켜서 이 덤프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동통에 있는 공기가 정상적으로 배기되는 전공 변환 중계 밸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기되는 것이 아니라 덤프 밸브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대기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동 불안해를 해결하고 우리 차량이 역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차 제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제동 같은 경우는 방식이 스프링 작용 공기 완해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쪽에서 살펴봤던 제동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게 주차 제동은 반대로 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 제동통에는 공기가 공급이 됐을 때 제동이 완해가 되는 것이고 공기가 공급이 차단이 되었을 때 주차 제동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했던 거하고 좀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동이 공기가 공급이 되었을 때 제동이 체결되는 것인데 주차 제동은 반대로 주차 제동통에 공기가 공급이 되었을 때 주차 제동이 완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체결 방식이 좀 대조적이긴 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주차 제동이 어떻게 해서 체결되는지 한번 보게 되게 되면 MR관에 있는 공기가 최종적으로 주차 제동통까지 가게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그 MR 공기가 가게 된다면 8kg 이상의 압력이 주차 제동통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8kg 정도의 압력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제동은 공기가 공급이 됐을 때 완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주차 제동이 완해가 된 상태이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주차 제동통에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주차 제동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통을 잠깐 살펴보면 MR에 있는 공기가 PV라는 그 커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MV라는 전자벨을 통하고 더블 복식 체크 밸브 그리고 PVPS라는 커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차 제동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밸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PV 코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R관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공기 그 상용제동이나 보안제동 이쪽을 차단할 거냐 말 거냐를 시작 지점에서 결정하는 그 커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PB도 주차제동통에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할 거냐 아니면 공급할 거냐를 결정하는 바로 시작점에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BMV는 말 그대로 M이 들어갔다는 것은 마그네틱 밸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방식이죠. 기계적으로 기관사가 차단하고 공급하는 기계적인 방식인 반면에 이쪽은 전 마그네틱 밸브라 해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특별히 이쪽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코다리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은 PBMV가 한쪽은 배기, 한쪽은 체결입니다. 완의 체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실에서 보면은 주차제동 체결 버튼과 완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체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차제동 체결 PBMV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거고 완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PBMV의 완의 밸브가 작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의 작동에 의해서 공기가 공급되고 차단됨으로써 주차제동이 체결되고 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더블 복식 체크 밸브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번 살펴봤죠? 상용제동과 보안제동 볼 때 우리가 살펴본 복식 체크 밸브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큰 압력이 들어온 쪽에 공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밸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PBPS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차제동통에 들어가는 공기를 공급할 거냐 차단할 거냐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밸브가 PBPS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라인을 보지 않았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또 이 주차제동통과 연결이 돼서 뭔가 좀 찜찜함을 남기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관사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기계적인 그 제동통의 기계적인 압력을 좀 감소시켜서 기계적인 장치를 좀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사의 업무하고는 좀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기관사가 만약에 주차제동을 체결할 이유가 있어서 체결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게 되면 주차제동이 체결됐으면 이 제동통의 공기 압력이 하나도 없는 거겠죠. 없으면 주차제동통의 주차제동 압력이 스프링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스프링에 의해서 제동통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즉 차륜을 부를 수 있는 차륜을 이 압력에 의해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제동통이 있는 쪽에는 주차제동과 일반 제동통이 같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주차제동에 의해서 기계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정차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비상을 했든지 어떤 상용제동을 체결했을 때 그 압력까지도 만약에 이 더블 복식 체크 밸브를 통해서 이 주차제동통에 가해지게 되면 이중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차제동 기계적인 압력을 이 라인을 통해서 공급됨으로써 이 주차제동통에 가해지는 이중의 기계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가볍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응아중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아중 제어는 솔직히 기관사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에 반해서 그 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응아중 제어입니다. 응아중 제어를 하는 그 주요한 목적은 열차의 가감속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손님이
특정 역에서 많이 타고 어느 역에서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들에 의해서 받는 그 압력을 이쪽에서 감지하게 되고 그 감지된 압력을 바로 최종적으로 BOU 아까 제동을 담당하는 BOU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 전달되어진 그 수치에 의해서 제동을 체결할 때 그 제동 압력을 BOU가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속을 할 건지 가속을 할 건지 그거를 조절하는 그 조절하는 그 수치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응화중 제어입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중요한 그 부분부터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화중 제어에 보면은 ASCS1, ASCS2라는 그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링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A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보조공기통이죠. 보조공기통이 되겠고 그리고 에어스프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어스프링을 보면 나중에 현장 가서 보시면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고무 튜브처럼 생겨 있습니다. 고무 튜브처럼 생겨 있어서 이게 열차 대차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충격 완화 효과 그런 효과를 내는 그 튜브 모양으로 된 부분이 바로 에어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요 장치별로 기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응화중 제어도 MR관을 통해서 이 AR 보조 공기통에 공기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워진 공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MR관에서 아까 보면은 그 MR 코크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 강의 할 때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보안제동 할 때 바로 메인 그 밸브가 바로 아까는 저희가 SR 코크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MR 코크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일부러 제가 좀 이거를 MR 코크로 쓴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기능을 하는 코크임에도 신조차에는 SR 코크라고 써져 있고 기존 차에는 MR 코크라고 명판에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은 같은 기능을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코크가 되겠습니다. 이 코크를 통해서 MR 코크를 통해서 MR관에 있는 공기가 SR 공기통 아까 말했듯이 이쪽은 상용과 비상을 담당하는 쪽이었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봤던 거고 우리가 지금 응화중 제어를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이 MR 공기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SCS1, 2라는 또 코크를 통해서 AR 보조 공기통으로 가는 공기를 차단하고 공급하는 그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밸브를 통해서 공급된 공기가 바로 보조 공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 공기통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는가를 간략하게 보면 우리가 그 손님의 그 승하차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손님의 그 무게에 따라서 열차의 어떤 그 높낮이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에어스프링이 이렇게 일정 그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역에서 손님이 과도하게 많이 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역에서 손님들에 의한 그 하중이 많기 때문에 이 에어스프링은 자연스럽게 약간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쭈그러들었다는 얘기는 그 한쪽으로 그 손님들에 의해서 그 열차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졌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손님들의 그 무게를 감지하는 그 밸브가 바로 이 레벨링 밸브입니다. 이 레벨링 밸브가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를 감지해서 이 레벨링 밸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밸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압력을 감지하게 되고 그 감지된 압력에 의해서 손님이 예를 들어서 많이 탔을 경우 이 쭈그러진 에어스프링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보조 공기통에 있는 공기가 에어 스프링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공급됨으로써 그 쭈그러들었던 그 에어 스프링이 부풀어 오름으로써 다시 어느 정도의 그 전동차의 평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압력 조절 밸브라고 있는데 이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쪽 에어스프링에 그런 그 공기를 공급했을 때 이쪽 상대적으로 이쪽 보조 공기통에는 공기를 소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가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같은 반대쪽에 있는 이 보조 공기통에 있는 공기가 이 압력 조절대를 통해서 공급됨으로 해서 이 양쪽에 공기의 압력의 어떤 그 평형점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펴봤고, 가장 이제 기관사의 실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별로 티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어 스프링의 압력이 있죠. 그 압력을 쭉 가시다 보면 이게 어디로 전달이 됐는지 전달이 되냐면 to BOU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배차에 그 손님의 하중을 그 하중에 대한 수치를 BOU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BOU가 그 수치를 받아서 이쪽 차량에는 손님이 많이 탔구나라는 것을 그 계산해서 그 어떤 기관사의 기관사가 제동을 체결했을 때 그 제동 시에 그 공기 압력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급함으로써 그 해당 그 차량의 제동력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응하중 제어에 의해서 우리가 열차의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사분들은 이 부분은 좀 실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보이지 않게 사실은 어떤 제동 때 아니면 우리가 열차 출발해서 견인을 할 가속 때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개념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 레벨링 밸브가 요새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기계적인 손상에 의해서 이 레벨링 밸브가 파손된 경우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레벨링 밸브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동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이 제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그 열차에 설치되는 아까 수많은 코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코크들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기계통 코크 종류라 해서 보면은 주요한 그 CM,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DMV 있었죠. 오일 분리기나 그다음에 MR 공기통에 있는 그 하부에 그 침적된 그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그 라인 코크였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CM 코크하고 ADM 코크 함께 있는 찍었던 거고, 보면은 아까 이게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분리기 있죠. 유분리기 ADM을 통해서 공급된 공기가 이쪽으로 공급됨으로써 유분리기의 하부에 있는 기름 찌꺼기를 순간 배출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보면은 이 부분이 유분리기가 되고 이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공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이 부분은 열차와 열차 간에 설치되는 MR 코크를 제가 찍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CM 장치에서 생성된 공기가 이제 전 차량 MR관으로 가는 그 전단에 달려있는 코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상용과 일반 제동을 담당하는 BOE 코크 있었죠. 그리고 같은 기능의 코크인데
이 코크 같은 경우는 기존 차의 코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신조차 같은 경우는 BOU/AS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코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가 기존 차와 신조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명패 이름이 조금씩 상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제동과 관련된 SUV 코크,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새로 신설한 BCS 코크,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 각 대차마다 관련된 그 BCCS 1, 2 코크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응하중재와 관계되는 ASCS 코크, 그리고 이 부분은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제동 통입니다.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의 제동통이 이쪽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제륜자로서 여기 바로 옆에가 공기 제동통이고 그 제동통의 유입된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제륜자가 바로 이게 차륜이거든요. 이 차륜을 꽉 이렇게 잡아주고 풀어주고 함으로써 열차의 제동을 가했다가 완화시켰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동에 대해서 가볍게 개념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안전 운행하시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